네, 이번 한 주는 또 투자 중심을 어떻게 설정해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먼저 이슈부터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지금 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내년 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 달성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최근 나왔던 이슈죠. 엔비디아와의 HBM4 가격 협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전작 대비 50% 인상된 가격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또 근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반도체주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나오기를 HBM4에 대해서 공급가를 엔비디아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좀 큰 소리 치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4분기 때 분기 영업이익이 15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네. 그렇다면 이 용어가 하이닉스를 신규 매수라는 뜻은 아니다. 먼저 그 전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1년 전에 주가가 1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주가가 16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왔습니다. 즉 주가가 충분히 선반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좋은 소식은 터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하고 싶은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HBM4 가격을 해서 협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HBM4의 구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볼게요. 보시면은요. HBM3 같은 경우는 이 HBM이 옆으로 와서 배치가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위에서 배치가 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스 다이가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전에는 GPU가 요 역할을 다 했는데 HBM4에서 출연과 에이전트 영역으로 이 반도체는 쓰이거든요. 그럴 때는 베이스 다이 역할을 HBM이 많은 역할을 한다 하면서 연산 기능까지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뭐 얻을 수가 있냐면 HBM3보다 HBM4의 그 양 자체가 GPU에 들어가는 양이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정 과정에서 여기를 적층을 쌓을 때 이제 누가 역할하죠? 한미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양이 늘어날 때 더 많은 역할을 하니까 한미 반도체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아쉽게도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어요. 작년에 주가가 10배 이상 많이 상승했었고 이번에도 많이 상승했죠. 이런 걸 주가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먼저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쵸.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올해 9월, 이제 10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또 났었죠. 그 다음에 여기 쌓을 때 뭐냐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열이 발생할 때 일정한 열이 유지되면서 찌꺼기가 나온 거를 제거하는 게 또 PSK 홀딩스가 그 역할을 하죠. 근데 다행히 그 종목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덜 올라갔기 때문에 PSK 홀딩스는 좀 관심을 둘 필요 있어요. 실적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걸 쌓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불량품이 없나 검사해가지고 TSMC한테 보내는 역할이 누굽니까? 바로 테크인입니다. 테크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검사를 양이 늘어나기 좋겠죠. 근데 유감스럽게 또 테크인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주식을 투자할 때 뭐냐면 이렇게 이미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주가가 저점에서 얼마나 왔는가 이 격도를 꼭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라는 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제 주가가 이 격도 조절하면 볼 필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빅쇼트 2008년에 미국 증시가 앞으로 급락할 거야. 나는 그래서 시장을 하락으로 볼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조정이 옳고 되면 돈을 좀 자기들이 이제 풋으로 걸죠. 최근에 보니까 그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를 약 9억 달러 정도를 조금 하락으로 좀 풋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쪽이 하락으로는 좀 잘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보는 것도 좀 조심하자 이런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막 돈 빚내가지고 하고 신용해서 하고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면 이런 돈들을 누가 내가 감수하고 주식을 더 올려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주가 안 올라갑니다. 내가 왜 미리 너희들 고생 받아주면서 니들 한번 고생해봐 무리했으니까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요 물량을 소화하려면은 조금 시간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견해들이 부각되는데 여러 그런 견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 덜 올라간 종목들이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거 상관없이 올라갈 종목을 제가 2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업황의 기대감은 여럿 나오고 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아니다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담고 있던 기업에 대한 리뷰 시간도 가져가 볼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담아봤던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1차 목표가 44,500원 그리고 2차로 설정을 해봤었던 47,500원까지 바로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난 거래일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밀렸다 보니까 2% 쉬어갔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떤 모멘텀을 보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올라가고 있죠. 연간. 그 다음에 월봉도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저는 이런 그림과 똑같아요. 여기서 강하게 오르는 그림 혹은 요 자리. 이제 왜 그러냐면 악어입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은요. 자, 주봉도 보면은 요때 이 볼린저 밴드란 뜻이에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뭡니까? 표준 표자 값이 올라가냐 빠지느냐인데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악어입이 세게 벌어집니다. 밋밋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별로 뭐 좋을 거 없겠지. 그렇지만 뭔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각도가 굉장히 예리하죠. 저는 여기를 뚫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12월 달에 바톨리클리맙이라고요. 특히 이제 그 자기 몸을 스스로 면역체가 공부하는 걸 예방하는 안구 돌출증 거기 관련해서 임상 3상 데이터가 이번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게 성공된다면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중국도 수출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시장 규모를 5조, 특히 퍼스트 인 클래스 세계 최초가 될 수 있겠고 그게 끝나면 또 내년에 한번 6월 달 정도 이제 굉장히 큰 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반영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이 회사 경쟁 회사의 시가총액이 56조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 2조 3천입니다. 제가 노리는 게 뭐 제2의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로 예정이 돼 있는 이 바토클리맙에 대한 임상 기대를 모멘텀으로 꼽아주셨고요. 다음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다음 목표가는 일단 5만원으로 설정하면서 또 거기 돌파하면 또 다음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선 3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저희 상향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장에서 새롭게 들어가 볼 종목, 이격도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은 늦지 않은 종목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세요. 바로 필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가 FPGA 그 기판 있지 않습니까?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이 좋은데 이 회사는 바로 최첨단에 달리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는 약간 실적이 좋지가 않지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매출액이 4,109억이었고 영업이익도 138억으로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신규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상반기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안 좋은 상태에서 턴어라운드 하면 주가가 많이 가죠. 자, 그러면 이 회사에 한번 장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4가지 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해가지고 유리기판을 하는 메이저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TGV라는 건데, 자, 우리가 보시면 어렸을 때 바늘구멍에다 실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유리기판에 바늘 실보다 적은 데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미세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제대로 됐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미세한 구멍. 그래서 500만 개 구멍을 20분 만에 모든 검사를 끝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가공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거를 또 자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정밀하게 잘라야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 굉장히 살짝만 칼이 빗나가면 엇갈도 깨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지 않도록 케이크처럼 유리 단면을 굉장히 미세하게 자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 4단계에 대해서
지금 필옵틱스가 전 세계 랭킹 1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지금 관련주에서 ESS 관련주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AI가 이제는 학습에서 추론과 에이전트로 넘어오면서 전기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원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갖다 써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ESS 관련주 갔는데 역시 유리기판은 전력을 30% 이상 줄여버립니다. 기존의 실리콘 기판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 때문에 루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유리기판은 열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량을 큰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AI 최첨단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자가 많으니까 아마 기술을 계속 최신식으로 발달시켜서 지금 주가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팁스가 지난 거래일에 6% 정도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차트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뚫었어요. 자, 우리도 하이닉스나 조선주를 보면 이렇게 고점을 산을 넘고 산을 먼저 넘는 회사, 선수들이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봉 같은 경우 보더라도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악어입이 좁혀서 올라가죠. 요 자리입니다. 고점을 뚫어가지고 윗골이 달리면서 매물을 소화시키는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49,200원. 제가 오늘 아침 종가보다 좀 올렸습니다. 49,200원이고 혹은 시초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52,5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56,500원, 손절가는 38,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에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두 번째 개념은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인데 인베티 지랩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할 겁니다. 약물을 전달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게 장기 주사용 기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뇨 치료제나 그다음에 비만이나 치매 이런 치료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주사로 약을 넣었을 때 일주일 만에 넣거나 하면 대부분 약을 넣을 때 처음에 주입을 할 때 약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장기란 게 한 달 동안 찔끔찔끔 양을 미세하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약물 전달 플랫폼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나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나 탈모 치료제 이런 약물을 조금씩 넣어야 되는 그런 신약 기술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있는데 자, 이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 이 회사가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약물을 주입할 때 한 달에 한 번을 넣으면서도 꾸준하게 일정하게 내가 그걸 뭐랍니까? 복약 순응도죠. 약을 꾸준하게 넣는 성질 그런 부분을 요 기술을 이 회사에서 사가지고 지금 당뇨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간염 치료제를 이 회사의 약물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임상을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웅제약과 탈모 치료제 하고 있는데 요거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 임상이 끝나고 언제 시작,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투자가 투자니까. 자, 여기서 올해 11월 달 정도 종근당에서 치매 치료제 임상 결과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가장 먼저 아까 임펜트 지랩의 갓을 장기 주사제를 가지고 나온 결과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근당에서 임상 일상이 잘 끝났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 달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결과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최근 계속해서 바이오 쪽 가져와 주고 있네요. 네. 인벤티지랩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자, 요 종목도 한번 저희가 악어입이죠.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도 급등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를 기간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악어입 상단
볼륨들 뚫고 있는데 여기만 돌파하면 신고가입니다. 굉장히 뭔가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54,900원 혹은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57,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이 63,200원, 손절가는 3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지수가 좀 하방 쪽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빠질 때는 뭘 사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어디로 가면 해법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의 종합지수가 한 12월 달까지는 박스권인데 이런 비슷한 시기 때 박병주 매니저가 8월 초 때 HJ 중공업을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10,000원에서 30,000원 갔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종목을 준비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 8시에 제가 무료 방송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들어오셔가지고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탄탄한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